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사실상 세입자들의 권리가 커지는 임대차 3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미 법 시행에 앞서 서울 전셋값은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여러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꼬집은 한 야당 국회의원의 목소리도 전해드립니다. 7월 3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대문구가 홍제지하 보행네트워크 예산을 국시비 확보가 아닌 전액 구비로 추진하자 서대문구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노원구가 스마트 도시통합 운영센터를 통해 취객 절도범을 검거했습니다. CCTV를 활용한 올해 세 번째 현행범 체포입니다. 타른 골프장을 활용한 개발안을 두고 노원구와 인근 지역 민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부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송파가 김웅 의원이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집값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현 정부의 책임론도 주장했습니다. 서대문구가 홍제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마다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 달리 500억 원의 사업비가 모두 구비로 충당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홍은사거리에서 홍제역으로 이어지는 도로 지하에 보행로를 만들겠다는 홍제지하 보행 네트워크 사업. 서대문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기금 조성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5억 원을 구비로 확보한 데 이어 올해 초 50억 원을 더 적립한 상태. 이렇게 2022년까지 사업 예산 40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 추경을 통해 50억 원 기금이 추가로 편성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구비는 물론 국비와 시비로 사업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 와서 전액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서 합동으로 신설한 생활 SOC 추진단을 통해서 내년 초에 선도 복합 프로젝트 모델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피력해서 서울시 및 국토부 예산도 적극 확보하여 현재 사업비가 495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전액을 구비로 부담하기에는 서대문구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논란 속에 추경에 편성됐던 50억 원의 기금은 30억 원으로 삭감됐고 서대문구 의회는 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전액 구비로 채우겠다라는 그 상황에 대해 우리 의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 감액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을 한 거고요. 추가적인 사업비를 우리 구비만으로 채우겠다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감액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견제를 하려고 한. 한편 서대문구는 오는 11월까지 홍제지하 보행로 사업에 대한 기본 설계 용역을 끝내고 내년 5월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노원구가 운영 중인 스마트 도시 통합 운영센터의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취객 절도범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행범 체포에 기여한 건 올해만 세 번째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새벽 1시 25분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버스 정류장. 취객으로 보이는 남성 한 명이 정류장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노원구청 스마트 도시통합 운영센터 요원은 이 남성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남성. 취객 옆에 앉은 남성은 주변을 살핀 뒤 피해자의 가방을 갖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관제 요원은 곧장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도주한 남성은 얼마 가지 못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누워있는 취객에게 40대의 남성이 접근해서 가방을 들고 도망갔는데 도주 경로를 이제 일일이 지경실이 알려주고 인근에 있는 지구대에서 경찰차가 출동해서 2분 만에 스마트 도시통합 운영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검거에 기여한 건 올 상반기만 해도 세 번째. 지난 2월에도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 체포에 일조하는 등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4,349건의 검거와 사전 예방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통합 운영센터에서 근무 중인 관제 요원은 총 16명.
4조 3교대로 24시간 365일 범죄로부터 노원구 전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에 설치된 CCTV 무인 감시 카메라는 2,082대로 구는 무인 감시 카메라가 범죄 예방과 검거에 효과적인 만큼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구로구에서 채용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한 백화점이 신규 개점하면서 대규모 채용을 진행한 건데 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영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가 박람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채용박람회장 입구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인 만큼 문진표 작성과 채용검사 등 방역 절차가 우선 진행됩니다. 최소한의 거리를 둔 채 면접을 기다리는 참가자들. 구로구에 백화점이 새로 들어서면서 진행된 채용박람회입니다. 이번에 채용되는 인원만 500명인데 구로 지역 주민이 우선 채용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나눔의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에 또 기여를 하고 그에 의해서 또 저희가 또 다시 매출과 이익이 돌아오고 이런 좋은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채용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유통상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고용에 관한 고용해달라는 그런 MOU를 맺을 겁니다.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협약을 할 때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구로구는 조만간 또 다른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이 역시 지역 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캠핑장에서 함께 식사를 했던 일행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둔 터라 더 걱정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휴가를 떠나도 되도록이면 가족끼리 여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숙소도 장비도 모두 따로 쓰는 캠핑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난 24일 강원도 홍천의 한 캠핑장에서 6가족, 18명이 함께 캠핑을 즐겼는데 여기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온 가족 2명과 또 다른 분당 가족 2명, 그리고 강원도 속초에 사는 가족 2명까지 이 3가족에서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캠핑장은 잠도 따로 자고 장비도 각자 챙겨오는 경우가 많아 다른 피서지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는데요.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단체 식사와 대화 등의 활동을 이어가면서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울에도 중랑이나 마포, 강동 등의 야외 캠핑장이 많은데요. 일부 캠핑장에선 샤워실을 폐쇄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언제든지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던 터라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지난 5월 황금 연휴에 이어서 이번 여름 휴가철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변과 산, 캠핑장 등 야외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며 휴가는 되도록 한 가족 단위로 즐기고 휴가지에서는 단체 식사는 자제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어제 송파구 모임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추가로 1명 나왔고 강서구 요양시설 이용자의 가족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도 짚고 가보죠.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는 31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36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4,3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14명, 해외 발생은 이보다 많은 22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 서울 신규 확진자 수는 8명으로 지금까지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2,260명입니다. 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생활형 검사로도 잘 알려진 송파갑 김웅 국회의원이 딜라이브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김 의원은 재건축 활성화로 폭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첫 도전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20년 검사 생활을 뒤로 했던 배경부터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된 유승민 전 의원과의 일화까지 국회 입성기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을 달고 지역구 출마하시면 당선될 확률은 0%입니다. 후배님 그런데 저랑 정치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부동산 이슈가 화두인 강남 3구, 송파구가 지역구인 만큼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집값 상승과 조세 부담이 늘었다며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정책을 자신들이 잘못해서 부동산 값을 이렇게 폭등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걸 마치 몇몇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그 무슨 욕망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봐요. 또 재건축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며 시장이 바라는 대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영향이 가장 큰 지역에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5만 호가 늘어나게 되면은 실제로 집값이 많이 안정이 되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잠실사동 중학교 부족 문제와 관련해선 이음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중학교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있는 잠실 고등학교에 중학교를 같이 만들자 이런 건데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등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지역 내에 다른 또 부지가 있는지를 지금 같이 물색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최근 가시화된 한예종 이전 문제와 지역 슬럼화를 겪고 있는 풍납동 현안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털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월 17일 선택과 약속 국회의원 대담 김웅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했습니다. 동북선이 개통하면 환승을 통해 강남과 수도권 등으로의 이동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 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을 이을 예정인 동북선. 13.4km 길이의 노선에 환승역 7곳을 포함해 모두 16곳의 정거장을 설치합니다. 동북선은 강남과 강북, 수도권 이동의 편리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균형 발전의 시작은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라고 봅니다. 기반 시설이 완충되어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구조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최근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동북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동북선 도시철도 주식회사는 이달 28일부터 공사가 가능한 일부 구간부터 착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굴착에 대비해 공사 구간 내 수목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후 전기와 통신선, 각종 지하 지작물을 이설할 계획입니다. 사전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구조물 터파기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은 이때부터 본궤도에 오릅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동북선 차량기지 용지로 사용 예정인 운전면허학원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학원 용지를 소유한 두양주택과 수용 협상을 진행 중인데 서울시는 학원 용지의 3분의 1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두양주택은 용지 전체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 이건 토지보상법에서는 맹지로 만들면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업무지침을 근거로 보상을 못하겠다는 저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잔여지가 이제 25% 이하일 경우에만 배수가 가능한데 지금 여기는 3분의 2가 남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학원을 좀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 대형학원은 안 되고요. 1종하고 2종은 되더라고요. 시 관계자는 만약 운전면허학원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위원회를 여는 등 수개월간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동북선 예산 942억 원 가운데 77%에 달하는 733억 원을 삭감해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편성한 만큼 예산상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국공유지 개발 1순위로 태릉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 이후 해당 지역인 노원구와 남양주시 별내, 구리시 갈매동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악재냐 호재냐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정부가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에 위치한 83만 제곱미터 부지를 개발하면 최대 2만 세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공릉동 민심은 얼어붙었습니다. 골프장과 통하는 하락로는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로 악명 높은 구간, 대책 없이 아파트만 늘린다면 교통난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여기에 노원구는 이미 임대아파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주민 여가 활동을 위한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주택 들어온다고 그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여기가 안 그래도 별내에서 오는 차가 되게 막히거든요. 임대주택만 들어오면 그냥 가격이 다운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별로 반기지 않는 거더라고요. 반면 남양주시 별내와 구리시 갈매동 지역은 정부의 향후 계획 발표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기대감을 숨기진 못하고 있습니다. 태릉골프장이 개발되고 육군사관학교까지 이전하면 이미 택지 개발을 마친 별내, 갈매지구에 더해 대규모 신도시 탄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내동이나 여기 갈매 지금 지구가 좀 비싸요.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고 아무래도 이제 택지 개발이죠. 신규 택지 개발이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오래됐잖아요. 지금. 하지만 이제 막 개발 소식이 들려온 만큼 첫삽을 뜨기까지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선 서울시와의 협의는 필수입니다. 또한 소유권을 쥐고 있는 국방부를 설득하는 작업도 넘어야 할 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중랑구가 추진 중인 중랑 창업지원센터 건립 사업. 최근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주거공간과 결합된 창업 복합시설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중랑구의 신경제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신내동 일대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창업지원센터 건립 예정지가 국토교통부 주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창업지원센터는 창업공간과 주거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될 예정. 동시에 구는 창업지원주택 114호 건립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주거와 그 창업 공간 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청년 창업가 등에게 그 안정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취지로 신청을 하였고요. 그 창업 지원 주택과 창업 지원 플랫폼, 벤처기업 입주 공간 등이 결합된 창업 복합 시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중랑구 신내 3지구 일대에 조성되는 창업지원센터는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로 창업지원주택과 창업지원을 위한 플랫폼, 벤처 오피스 등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현재 이 일대엔 지식산업 1센터가 준공해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됐고 SH 본사 이전도 예정돼 있어 지역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바로 지식산업 2센터가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그 기존 지식산업 1센터와 그 양원지구 자적시설 용지 등이 주변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들 같은 기업시설과 연계를 통해서 창업지원센터와 어떤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서 구는 SH공사와 실무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 오는 2022년 착공,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인 최근 추세를 일컬어 신3저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가 낮다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소비자들에게 와닿는 물가는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토론회가 열렸는데 현장에 이주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3저 호황. 30여 년이 흘러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새로운 3저 시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낮은 물가지수를 보이는 반면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러한 간극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에선 소비자 물가와 생활필수품 가격 동향, 기업의 가격 인상 동향 통계를 바탕으로 소비자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와
기업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체감하는 물가는 그 생필품, 식료품인데 이게 한 140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그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그 상품가 지수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연이은 발제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속 경제 성장이 저조할 경우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계속된 물가 하락이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겁니다. 서민에게 체감이 갈 만한 체감형 물가 안정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저물가,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니까. 두 전문가의 발제 이후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다양해진 소비 패턴에 맞는 세분화된 분석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개개인에 맞는 물가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기에 수월해진다는 의견입니다. 가격 형태에 따라 소비의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인 가구, 노인 가구, 포인트를 명확히 잡아서 핀포인트의 그 감시 운동 같은 게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전의 디플레이션 사례와는 세계 경제 구조나 국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엔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주협입니다. 중랑구가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채가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채가이 서비스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생후 24개월 이하 아기의 보호자를 위해 집까지 책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12개월 이하 영유아에게만 제공됐지만 지난 6월부터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출 건수는 1인 최대 5건으로 대출은 3주까지 가능하고 반납은 택배기사 수거로 이루어집니다. (2020년까지)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 지난 2013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 예방 대책을 발표하며 내세웠던 계획입니다. 한강대교에 적혀있던 고 박 시장이 적은 자살 방지 문구는 며칠 전 서울시가 지웠다고 하죠. 대신 펜스를 높일 계획이라는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겁니다. 난간을 높이는 물리적인 제재로는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